그래서 261페이지부터 해서 몇 페이지까지냐? 276페이지. 나머지가 이제 원가액인데 한 5줄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게 제품별 원가 계산입니다. 무슨 별이요? 제품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요소별 잠깐 봤었죠. 그래서 요소별은 원가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3가지.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별로 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부문별도 잠깐 봤었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실 게 무슨 별이요? 제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 팔았을 때 원가가 얼마냐. 왜냐면 원가를 알아야만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의 뜻이 뭐죠? 네, 몇 개씩? 1개씩. 그래서 우리 과자도 보면은 개별 포장. 그럼 몇 개씩 포장되어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얘의 특징은 비싸요. 비싼 거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하나씩 한다는 얘기는 요게 값어치가 뭐하다는 뜻이죠? 네, 크다, 많다 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싼 거에 대해서는 무슨 원가 계산이요? 개별.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있어요. 종합이란 뜻은 한 번에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대부분 싼 거. 왜냐면 싼 거는 한 번에 계산해도 어차피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는데 내가 취업한 데가 나사 만드는 회사야. 하루에 나사를 10,000개씩 만들어. 그럼 개별 원가로 못해요. 맞죠? 네. 10,000개 계산을 언제 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무슨 원가 계산으로요? 종합 원가 계산에서 한 번에 해서 요거는 하나당 얼마쯤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개별은 비싸니까 하나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한 땀 한 땀씩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의 첫 번째 특징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에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다품종의 뜻이 뭐죠? 종류가 뭐하다? 많다. 종류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몇 개씩 계산할 거니까 하나씩.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 요게 많아요.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그래서 주문 받는 것들은 몇 개씩 계산하자?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보면은 이제 뭐 구두 같은 것들도 주문해서 일명 맞춤 구두라고 있죠. 맞추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추는 건 대부분 가격이 비싸요. 왜요? 조금 만드니까. 근데 우리가 기성품이라고 하죠. 그 공장에서 찍어낸 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어때요? 싸요. 왜냐면 한 번에 만들 때 많이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반대예요. 종류가 많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원가 계산할 때 종류별로 원가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많이 만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몇 번에 구할 거니까요. 한 번에.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인 이유는 비싼 거는 양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저거 잘 나와요. 뭐 잘 나오냐면 뭐 건설업이나 아니면 뭐 배 관련된 부분들 있죠. 요런 것들 비싼 물건들 그런 쪽이 이제 개별이 되는 거고, 종합은 종류가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종류별로 무슨 계산할 거니까 원가 계산할 거니까. 그 다음에 양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가장 싼 거 찾으면 되고요. 개별원가 계산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럼 가장 뭐한가요? 비싼 거.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거는 요 문구 나오면 개별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가 나오면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뜻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작업지시서는 말 그대로 작업하는데 지시하는 문서다. 그래서 무슨 지시서라 그래요? 작업지시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물건을 만들 것이냐를 알아야 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주문 생산이에요. 그럼 주문이 들어올 때
만드는 방식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주문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요 지시서들을 보고 뭐해라? 물건을 만들어라. 왜냐면 똑같은 것만 만들면 만약에 나는 망치질만 하면 돼. 그럼 하루 종일 뭐만 하면 돼요? 망치질. 예. 근데 이 주문 생산은 예,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망치질도 했다가 자르기도 했다가 붙이기도 했다가 하는 방식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지시하는 문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 때마다 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원가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원가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원가표에다가 자르는데 얼마, 붙이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을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가격이 뭐하니까요? 비싸니까.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면 종합이에요. 이 공정이 아까 부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생산공정, 그 다음에 뭐 조립공정, 포장공정 이런 식으로도 나눠야 안 나눠요? 나누죠. 그래서 공정별로. 왜냐면 생산공정에서 뭐만 하죠? 생산만. 조립에서는 조립만.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해요? 안 해요? 하죠. 대부분 주문 생산은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 대량 생산은 한 명이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하나만 계속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이 개별원가 계산은 양이 적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막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은 요건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 할 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 다음에 이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이 얘기는 좀 여러 번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할 거냐면은요. 직접비 그러면 혼자 쓴 거예요. 특정한 데다가. 그래서 혼자 쓴 거. 간접비 그러면 같이 쓴 거. 그러면 같이 쓴 거는 뭐 해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왜냐면 혼자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정확할 수도 있고 원가가 뭐 할 수도 있죠? 부정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A 네가 다 가져.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B 네가 다 가져. 이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나누면 안 되겠죠. 뭔가 하나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류가 많으니까 똑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요게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무슨 제공품이요? 그래서 공식 2개 외우셔야 돼요. 공식 몇 개요? 2개. 나중에. 요거 잘 나옵니다. 공식 갖고 문제 푸는 거. 요건 추후에 저기 뭐냐 문제풀이를 또 따로 한 1시간 정도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잘 못 풀어요 우리가. 그러면 좀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추후에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해드릴 수 있는 건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봤을 때 개인적으로만 풀어보면 되겠다. 그럼 개인적으로 따로 숙제를 줄게요. 왜냐면 이게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고 한두 명 잘 안 되는 게 있고 이게 또 파트별로 좀 나눠지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평균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요 공식 관련돼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이라고 2장짜리에도 써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가 얘기예요. 요 파트에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요? 4개. 그래서 요쪽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양은 적은데 나오는 거는 많고. 근데 모자라는 사람이 유리하다고요? 암기. 진짜 쉽게 나오면 다 암기한 거에서 다 나올 때도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서 우리 목표는 솔직히 4개에서 3개 이상? 당연히 4개 다 맞으면 행복하죠. 근데 3개 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완벽하게 외운다 그래서 또 답은 맞추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선입선출법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예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간다. 요 공식은 기말제공품이에요. 무슨 제공품이야? 기말제공품. 그러면 기초를 빼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는 기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무슨 법이니까? 선입선출법이니까.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산 거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월 1일 거는 요 초가 기초거든요. 1월 1일 거는 12월 31일 날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으니까 뭐 하자? 빼고 계산하자.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기초 중에서 운 좋은 놈들은 기말에도 남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고, 여기엔 없지만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팔고, 평균법은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기초 중에서 일부가 기말에 남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초를 더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선입선출법은 아니야. 기초는 기말에 없어. 없으니까 포함해야 돼요? 제외해야 돼요? 제외해야 돼. 그래서 빼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빼고 계산하든 뭐라든 그게 중요한 게고, 기억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저는 오래 했으니까 익숙해서 글씨 두 글자만 봐도 아 이거 어떤 파트구나가 기억나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긴 외웠는데 봐도 뭐예요? 헷갈려. 네, 그거를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날까지 내가 점수 이상 끌어올리느냐 못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은 빼고, 공부 안 해도 붙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네, 가뭄에 콩 나듯이. 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희한한 게 이게 머피의 법칙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적게 하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나중에 연락 와요. 뭐라고 연락 오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대. 네. 그리고 꼭 뒤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꼭 붙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겠어요. 근데 왜 죽겠냐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회사보다 세무사 사무실이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세무사 사무실 가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래처를 만약에 30개를 맡고 있어. 그럼 거래처에서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해야 돼요? 대답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을 가지 말라가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근데 일반 회사도 똑같아요. 그 회사 관련돼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근데 세무사 사무실은 훨씬 더 공부할 게 어때요? 많아요. 네, 그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어딜 가든 공부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생 교육이에요.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뭐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네, 뭐 인생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돈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취업 관련된 공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인생이라는 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는 공부죠. 네, 근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네. 저도 인생 공부해갖고 한 1,000만 원 정도 날렸어요. 지금까지. 피 같은 내 돈. 1,000만 원 벌려면 몇 시간을 떠들어야 돼. 근데 어쨌든 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아유 내 업보인가 보다. 예. 아직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요즘엔 돈거래 안 해요. 돈거래 하고 싶어도 돈도 없거니와. 뭐 돈거래는 안 줄 돈만큼만 하는 겁니다. 못 받아도 피해 없을 만큼만. 그래서 나는 2만 원이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피해를 안 보는 금액이야. 그러면 얼마까지만 빌려줘야 돼요? 2만 원까지만. 그런 것들도 잘 정하셔야 돼요. 안 빌려주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여기까지 외우시면은 원가회계가 끝나요.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278페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네, 다 똑같아요. 옆 사람도 똑같고. 지금은 뭐에만 신경 쓰시라고요? 암기에만. 나머지는 다 조금씩 다 해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 볼 겁니다. 무슨 세요? 부가가치세. 전산회계 1급에서는 세 문제 나오고요. 이론에서 전산세무 2급에서도 세 문제 나와요. 그래서 둘 다 똑같아요. 3, 3. 그래서 점수로 치면은 6점 정도. 근데 여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범위는 겁나 넓은데 무려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찍든 풀든 1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3개 다 틀리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운 좋으면 3개 다 맞출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외운 거에서 다 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자주 본 거에서 다 나올 때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한 2개는 보던 거고 1개는 기억 안 나는 거 아니면 못 보던 거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내시는 분들도 100점을 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부가가치세 몇 프로예요? 네, 10%예요. 요거를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무슨 세율이요? 네, 왜 단일세율이라 그러냐면 몇 개밖에 없어요. 세율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몇 프로예요? 10%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빠르면 다음 정권, 늦어도 다다음 정권에는 이거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올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왜요? 돈이 없어서. 근데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 왜냐면 또 8월 달에 또 주는 걸로 확정을 하셨잖아요. 네, 지원금.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든 지금 다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코로나 아니었어도 올라갈 거였어요. 왜냐면 희한하다라기보단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매번 국가에서 1년 동안에 소득세 얼마가 없겠다, 법인세 얼마가 없겠다, 부가가치세 얼마가 없겠다 이런 세수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희한하게 얘만 미달이에요. 항상. 근데 희한하다라기보다는 이게 미달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거든요. 내가 물건을 사야만 뭐 하는 거예요? 내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만큼 사람들 소비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로 와야 될 돈이, 소비를 해야 될 돈이 지금 계속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식으로 들어가거나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으로 들어가거나 이자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게 계속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를 늘려야 되니까 얘를 만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10년 안에 바뀔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돈을 더 쓴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올라는 가겠죠. 근데 현 정부에서는 못해요. 현 정부에서 이거 올렸다가는 다음에 100% 사람이 될 거니까 손 못 대요. 대부분 이런 거는 언제 손대냐면 정권 초기에 손대요. 왜냐면 초기에 손대면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올렸어. 뭐 올렸지?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일명 무슨 근성이라 그래요? 냄비 근성이라 그러잖아요. 확 올랐다가 확 줄어들죠. 지금 봐요. 얼마 전에 한강 난리였었죠. 지금 조용해요. 왜 조용해요? 다른 것도 터졌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와 해야 되니까. 근데 올리긴 올릴 거예요. 근데 정권 초기에, 후기에는 못 올려요. 죽을래면 올리겠죠. 난리 날 텐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12%, 한 2% 정도 올리지 않을까. 너무 확 올리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에요. 10%가. 전 세계에서 그 부가가치세 걷는 나라도 있고 안 걷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걷는 나라 중에서 10%면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구조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긴 앞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매업자, 그 다음에 소매업자. 저희 같은 사람들을 최종 소비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 그 다음에 파는 걸 매출액, 사는 거 매입액, 세금 내는 거 매출세, 매입세, 납부세. 그래서 만약에 공장이 도매업자한테 팔았다라고 볼게요. 얼마 주고 팔았냐면 1,000원 주고 팔았어요. 얼마요? 1,000원. 그럼 매출세액은 얼마요? 100원. 몇 프로니까? 10%니까. 그러면 도매업자는 1,00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라고요? 10%. 그럼 얼마예요? 100원. 그 다음에 이제 도매업자가 누구한테 팔 거예요? 소매업자한테 500원만 붙일게요. 그래서 1,5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1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500원만 붙여서 팔게요. 그래서 얼마요? 2,000원. 그러면 여기도 얼마요? 200원.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2,000원에 200원에서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200원.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장 먼저 배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법 중에선 가장 쉬워요. 세법 중에서예요. 네, 세법 어려워요. 법 들어가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부가가치세가 가장 단순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가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실생활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맨날 하루에 뭐 한 잔씩 커피 사드시는 분들이 있죠. 소비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소비하면은 무슨 세가 붙어요? 부가가치세. 그래도 오늘부터 숙제가 있어요. 검사하지 않는 숙제. 뭐냐면은 물건 사시죠. 영수증 받죠. 그럼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나 없나 보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 과거에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초코우유. 초코우유 부가세 낼까요? 안 낼까요? 찍으세요. 네, 부가세 내요. 흰우유. 네, 안 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흰우유는 안 내요. 근데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 우유는 내요. 가공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두부. 부가세 낼까요? 안 낼까요? 부가세 안 내요. 네, 안 내요. 네. 김치. 김치 안 내요. 근데 무슨 김치는 내냐면 포장김치인데요. 네. 뭐 하선정 김치 막 이런 거 있죠. 종갓집 김치. 포장되어 있는 거는 또 부가세를 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사시면은 거기에서 한 번씩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두부 안 낸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날 가서 두부를 사고 그 다음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두부 안 내네요. 안 내니까 안 낸다 그러겠죠. 네. 근데 두부는 안 내요. 왜냐면 두부는 대부분 서민들이 먹는다 그래서 포장 두부도 안 내요. 근데 김치는 포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줏대가 없어요, 법이. 네, 진짜로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만들 때는 기준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 능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죠? 왜냐면 월급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면세였는데 이제 이거는 면세 상품이 아니야. 그래서 과세로 돌리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점이 깨졌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부분 비싼 건 과세고요. 싸거나 우리가 자주 사는 것들은 뭐일 확률이 높아요? 면세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거는 내일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공장은 매출세액 100원이죠. 매입세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 내는 거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여기 보시면 150원이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 얼마예요? 100원. 그러면 얼마 세금 내요? 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200원에 얼마죠? 150원. 그러면 얼마 세금 내요? 50원. 요걸 가지고 이제 교재를 볼게요. 거기 부가가치세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Value Add Tax라 그래서 VA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VAT는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유통 등의 사업에서 창출한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가가치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빵이 1,000원 된 거예요. 0이 얼마 됐다고요? 1,000원. 10%니까 얼마요? 100원. 그 다음에 여긴 1,000원이 얼마 됐죠? 1,500원. 얼마의 부가가치가 있었어요? 500원. 네, 그 부가가치라는 게 늘어난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에 몇 프로요? 얼마요? 50원. 그 다음에 1,500원에서 2,000원 됐죠? 얼마 늘었죠? 500원. 그래서 얼마요? 50원. 이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이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예, 부과됐다, 추가됐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279페이지.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부가가치세의 특징. 그래서 특징은 나중에 외울 겁니다. 왜냐면 요거 시험 은근 잘 내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첫 번째 일반 소비세라고 있어요. 무슨 소비세요? 네, 일반 소비세의 뜻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무슨 소비세라 그래요? 일반 소비세.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면은 부가가치세 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를 개별 소비세라 그래요. 거기엔 없어요. 네, 요거의 반대를 뭐라 그런다고요?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를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 그랬어요. 근데 특별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저거는 왠지 그 혜택 받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언어를 좀 바꿔서 지금은 무슨 소비세라 그래요?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대부분 비싼 물건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승용차 사요, 안 사요? 사죠. 그 승용차 안에 개별 소비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싼 물건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예요. 비싸든 싸든 붙어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는 무슨 소비세라고요? 일반 소비세. 그래서 자동차 사실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자동차 새 차 있죠. 새 차 살 때에 요거 깎아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력이 줄어들거나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고요. 왜냐면 건설회사들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현대기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슨 혜택을 주냐면 종종 지금도 하고 있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1년에 한 6개월 정도씩 개별 소비세를 깎아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때 사요. 사람들이. 왜냐면 개별 소비세만 깎아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되거든요. 최소. 비싼 차량은 뭐 500 이상 세이브도 되고. 근데 이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틀려요. 이 현대, 기아, 쌍용, 뭐 GM 대우 얘네들이 광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들이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를 해요. 일반 소비자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에서 깎아주나 봐. 그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깎아주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광고를 그따구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보는 거랑 알고 보는 거랑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세. 간접세 맞고 직접세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납세자.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걸 간접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낸다라는 건 알죠? 근데 은행 가서 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은행 가서 내는 건 사업자가 해요. 누가 한다고요? 사업자. 우리는 부담만 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납세자가 되는 거고 소비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담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세금은 원래 누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저희 같이 물건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가시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장님들이 이제 세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가가치세 낼 때 되면은 국가가 해준 것도 없는데 맨날 뭐만 내래요? 세금만 내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거 자기 돈 아니에요. 소비자가 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뭐 하는 거죠? 세금을 내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돈 받았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누구 돈? 내 돈. 그래서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절대 자기 돈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근데 이제 대부분 사장님들은 세법에는 관심이 없죠. 그냥 세금 조금 내고 내가 가져가는 게 맞냐 적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내게 많아지면 좋겠어. 맞죠? 남의 게 많아지는 건 싫어. 그러니까 사돈이나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직접세는 대표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직접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내는 거. 그래서 소득세가 올라간대. 그럼 내 월급이 줄어요. 직접. 근데 이 간접세들은 간접적으로 내다 보니까 낸다라는 건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좀 적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에 요 전 정부에서 그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담배세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안 했어요. 왜 많이 안 했냐면은 그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거든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를 올려서 담배를 뭐 하겠다? 덜 피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담배값이 한 10만 원은 돼야 돼요. 10만 원 되면 확실히 덜 핍니다. 맞죠? 옆에 사람한테 빌려주지도 않아요. 왜요? 한 까치에 5천 원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으로는 다시 원상복귀 됐잖아요. 원상복귀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원상복귀 됐고. 그래서 그거 올려서 국가가 벌어들인 뭐 만들어놨어요? 세금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국가도 돈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 난리 납니다. 왜요? 내 월급이 뭐 될 거니까? 줄어들 거니까. 근데 담배세라던가 이런 것들은 올려도 사람들이 덜 난리 나요. 왜냐면 담배 안 피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끊으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가격 올랐으니까 에이 이때 끊어버리자. 그래서 끊으신 분도 있고 가격 올랐네 나는 이제 시작해야지 라고 해서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안 핍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관리하시면 돼요. 뭐 그런 것까지. 근데 군대에 있을 때는 담배 피는 사람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안 핀다고 일을 더 시켜요. 진짜로. 그때는 아이씨 담배를 배워야 되나? 막 진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배우진 않았지만. 근데 참 희한한 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담배 피지 말라고. 장가 가신 분들도 그 얘기해요. 너는 장가 가지 말라고. 저 갈 때도 주변 형들이 너 왜 헬게이트를 열라 그러냐.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랬죠. 아니 지는 가면서 왜 나보고 하지 말라. 지가 안 하면서 나보고 하지 마.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약간 그거 있거든요. 남들 해본 거는 한 번씩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나쁜 짓만 빼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서 맛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씩 먹어보기. 외국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근데 다 먹어봐요. 다 못 먹고 죽어요. 다 못 먹고 죽어요. 너무 많아서 맛있는 게.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는 소비하고 관련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뉴스를 보는데 부가가치세가 많이 거쳤대.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고.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부가가치세는 덜 거쳤대. 그러면 소비력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비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외국 가서 쓰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제 조만간 인천공항에 문이 열립니다. 벌써 이제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사이판 있죠. 사이판은 자가격리 안 하는 걸로 합의 봤대요. 8월 초부터. 그래갖고 뭐만 하면 되냐면 공항에 내려갖고 검사만 받아서 호텔에 있다가 음성이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움직여라. 원래는 2주 정도 자가격리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걸로. 제 신혼여행을 거기로 갔다 와서 사이판으로. 돈이 없어서 간 거예요. 원래는 와이프가 크로아티아 가자 그랬는데 알아봤더니 두당 한 5, 600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가는 데만 둘이서 합쳐서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요거 쓰고 저거 쓰고 하면 1500 정도 깨지겠더라고요. 근데 1500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 와이프한테 저기 죄송한데 크로아티아는 힘들 것 같고 딴 데로 갑시다. 그랬더니 또 동남아시아는 싫으시대요. 태국이나 이런 데는. 거기가 싸긴 하잖아요. 물어봤더니 싫대. 그래갖고 선택한 게 이제 괌이냐 사이판이냐. 왜냐면 둘 다 미국령이잖아요. 어쨌든 괌 갈 거냐 사이판 갈 거냐 했는데 사이판이 혹시 나중에 놀러 가실 때 괌이나 사이판 둘 중에 하나 가시려면 쇼핑이 좋으면 괌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나는 휴양이 좋아. 그러면 사이판으로 가세요. 사이판이 제주도의 한 3분의 2, 4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쇼핑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때 신혼여행 갔는데 거기 이제 도와주신 분이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신혼부부 와갖고 대판 싸우고 왔다고. 왜요? 그랬더니 여자분은 쇼핑을 원했는데 쇼핑할 데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오빠 이딴 내일 나를 끌고 왔대는 등 그래갖고 진짜 크게 싸웠다고.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진짜로 신혼여행 와서 싸우는구나. 근데 진짜 휴양으로 갈 거면 사이판 괜찮아요. 그리고 한국 호텔들도 많아요. 이랜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하나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갔을 땐 이랜드 건 없었는데 저 가고 나서 이제 이랜드가 뭐 하나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좋은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한글 잘해요. 한국어 잘해요. 왜냐면 워낙 한국 사람이 많이 가니까 웬만한 기본적으로 영어도 필요 없어요. 그 와이프가 뭐 자기 외국 사람하고 뭐 펜팔을 했다는 등 저는 영포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갖고 믿고 갔는데 뭐 개뿔 저랑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글로 거의 다 돼요. 한 90% 이상. 그리고 안 되면 손짓발짓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잘생긴 외국인이 한국말 잘하니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한글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실 기회 되시면 괜찮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뭐 아주 싸진 않지만 그래도 외국 여행 가는 거 치고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전단계 무슨 공제법이요? 세액공제법. 요것도 시험 문제 은근 잘 나옵니다. 요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아까 제가 여기 150원에서 얼마 뺐죠? 100원 뺐죠. 그 다음에 200원에서 얼마 뺐어요? 150원 뺐죠. 요렇게 빼는 걸 세액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차감한다라는 말을 안 써요. 공제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공제.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공제라고 나오면 빼준다는 뜻이에요. 차감한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이거예요. 각 단계마다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요걸 무슨 공제법이라 그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아까 150원에서 100원 빼고 200원에서 얼마 뺐어요? 150원. 이렇게 빼는 거를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시면 5번에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라고 있어요. 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수출 영세율. 소비지급 과세원칙. 그 다음에 생산지급 과세원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소비지급 과세원칙의 뜻은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란 뜻이에요. 뭐 되는 나라에다가요? 소비되는 나라. 그래서 대부분 요거와 관련 있는 거예요. 뭐요? 수출. 그럼 수출할 때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 되는 거예요. 무슨 지국이요? 생산지국.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했다. 그러면 한국은 생산지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지국. 그 다음에 과세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하는 물건은 수출되는 나라에다가 뭐를 내라? 세금 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세율이 몇이에요? 0.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으로 만들어주면은 세금을 뭐 한다? 안 낸다. 그래서 영세율 제도라는 건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원칙. 요거랑 또 하나는 수출 촉진을 시키려고, 향상을 시키려고 이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볼펜 팔아요. 뭐 팔아요? 볼펜. 근데 1,000원짜리가 있고 1,100원짜리가 있어요. 1,000원은 영세율이고
세금 내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라 그래요. 뭐요? 과세.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팔 때 똑같은 물건인데 1,000원짜리하고 1,1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뭐가 더 잘 팔릴까요? 당연히 1,000원짜리가 훨씬 더 잘 팔리겠죠. 예,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외국 상인이든 우리나라 상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물건을 팔 때에는 싸게 사서 어떻게 팔자? 비싸게 팔자. 그러면 세금을 안 거두면은 많이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럼 많이 팔면 모두 많이 내실 거예요. 세금을 더 내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혜택을 왜 주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내 거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실제. 예. 그래서 국내 거래가 아무리 활성화가 잘 돼도 수출이 막혀버리거나 수출이 떨어져 버리면 국내 경제에 영향이 생겨요.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내 거래보다는 수출에 더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처음에 초반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려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거 우리나라 못해요. 왜냐면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그거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많이 나가는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랑 이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나라랑 거래하고 우리나라랑 이제 거래 안 하겠대. 이래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타격이 몇십 배로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국내 거래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인가 어디는 다 막아버렸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 자립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못 막은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다 같이 죽자밖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멕시코 있죠. 멕시코가 요번 코로나 때 안 막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한번 메르스였댔나? 언제 한번 국경을 막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막고 나서 타격이 엄청나게 심했대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죽든 살든 그냥 다 열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사람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꽉 막혀갖고 멕시코, 제가 알기로 멕시코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요번엔 거의 안 막아버렸대요.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한번 막아봤는데 그 후유증이 어마무시했던 거죠. 근데 막았으면은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막았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아갖고 청결이 됐어. 우리나라는 없어. 근데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차피 전염병이니까 한 명 걸려서 들어오면 또 뭐예요? 늘어나긴 하죠. 그래서 막을 거면은 영원히 막아버려야 돼요. 맞죠? 근데 못 막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총칙 280페이지. 이 총칙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래요. 무슨 자래요?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는 뭐 하시는 분이죠? 사업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은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업자라고 해요? 소비자라고요? 소비자. 그래서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은행 가서 내본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업 안 하셨던 분들은 부가가치세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사업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격리직원을 쓰거나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참고로 세무사 사무실 직원도 다 몰라요. 거기에 있는 세무사님도 다 몰라요. 맞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도 전문 직종이 있어요. 병원 전문, 뭐 택시기사 전문,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을 하셔서 세무사 사무실 뜰 때에는 주변의 동종업종이 사용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업종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여러 가지 업종을 하는 데보다는 한 군데 이렇게 특화돼서 하는 데가 그거 관련돼서 문제점도 여러 번 발생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발생 안 하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보면은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쪽만 아는 사람들. 예.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맡기시면은 문제가 터지더라도 딴 데보다는 좀 덜 터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예방주사를 뭐 했으니까 맞아봤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도 실제 있어요. 어떤 세무사 사무실은 병원, 어떤 세무사 사무실은 가구회사,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싫다고 다른 데에다 맡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대부분 다 후회해요. 왜냐면 이쪽에서는 한두 군데 터졌으니까 나머지는 안 터지게라도 막아주는데 몇 군데 안 하는 데들은 이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 잘 봐두세요. 여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영리 목적성 유무라고 있습니다.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회사라는 곳은 영리단체도 있죠. 그리고 비영리단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영리냐 비영리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를 뭐 할 수 있다? 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영리단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국가가 뭔가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거 뻔히 마이너스 될 건데 왜 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돼도 국가는 해요. 왜요?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일반 회사라면 못해요. 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끝났었던 평창올림픽. 네, 평창올림픽 100% 마이너스예요. 네, 참고로 평창올림픽이 아니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84년도 LA올림픽이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88년도가 어디였었죠? 서울올림픽이었죠. 88년도 이후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88년도 이후로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다 포함해서 이익 난 게 하나도 없대요. 다 손해래요. 그래서 지금은 올림픽이나 그런 특별한 거는 누가 하냐면은 개발도상국.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를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게 올림픽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창할 때에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100% 적자니까. 근데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라고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올림픽이나 그런 대형 월드컵 이런 거 유치하면은 이제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보여주기가 가장 좋죠. 근데 다 적자였어요. 2002 한일 월드컵도 적자였고. 그래도 하는 이유는 무슨 단체니까? 비영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할게요. 거기 밑에 4번에 보시면 계속적이고 반복성이라고 있어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세금 내느냐 요런 거 있죠. 그래서 보시면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계속적이고 뭐 해야 돼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고나라던가 당근마켓이라던가 이런 데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부가가치세 안 내요. 왜냐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대부분 그냥 필요할 때 잠깐 팔고 마는 거잖아요. 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소수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중고 물품 있으니까 사가실 분, 그래서 이렇게 물물교환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은 뭐를 내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과거에. 언제 난리가 났었냐면은 교회에서 커피숍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은 국가에서 봤을 때는 커피숍이니까 계속 커피를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내라? 세금 내라. 근데 이제 또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교인들만을 위해서 뭐 한 거다? 만든 거다. 그래서 세금 뭐 하겠다? 못 내겠다. 그래서 붙었다가 국가가 이겨갖고 커피 전문점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운영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뭐 딴 거 없어요.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냐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잠깐만 하고 끝날 거야. 한두 번만 할 거야.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사업자를 내셔서 정당하게 뭐를 하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안 지켰다 걸리면 지켰다가 내는 것보다 따블이 될 수도 있고 따따블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 걸리면 문 열자마자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뭐 하죠? 사업자 등록증 내서 정상적으로 뭐 내요? 세금 내요. 욕은 하더라도. 왜냐면 그렇게 안 했다가는 장사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시면 도움이 조금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조금 풀게요.